책 읽는 자작나무. 안녕하셨습니까? 모두의 아저씨, 책 읽는 자작나무입니다. 깨끗한 옷을 입었습니다. 한동안 옷이 깨끗해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나 옷은 금세 더러워지고 우리는 옷을 다시 빨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책 한 권을 읽었습니다. 훌륭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깨달음 한 번이 평생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다는 것을요. 시간이 지나면 옷을 다시 빨고 유리창을 다시 닦듯이 마음의 얼룩도 자주 닦아내고 없애는 노력을 반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마음은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그렇게 쉽게 얼룩지고 자주 어지럽혀집니다. 직장에서 받는 크고 작은 스트레스, 인간관계에서 오는 긴장과 허무함, 이미 일어난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련, 마음속의 독소는 방치하면 할수록 켜켜이 쌓여서 결국은 인생에서 도구로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할 이 책은 마음 챙김 분야의 전문가인 일본인 승려 구사나기 류순이 지었습니다. 작가는 말합니다. 몸에 묻은 얼룩을 물로 씻어내듯 마음의 얼룩도 씻어낼 수 있다고요. 반응하지 않는 연습이라는 책으로 스트레스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법을 소개했었는데 이번 책에서는 그랬던 전작에서 진화해서 독자 스스로 부정적인 감정이 만들어지는 악순환을 아예 멈추게 하는 방법, 그리고 마음의 평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자는 1단계로 쓸데없는 마음의 흔들림을 멈추고 2단계 마음의 얼룩을 깨끗이 닦아내면서 3단계 온전한 나의 영역에 머무르는 방법을 익히는 동안 4단계 무너진 마음을 다시 바로 세우게 되고 5단계 마침내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낭독하기에 앞서서 중요한 용어 2개가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릴 테니 기억하고 있다가 그 단어가 나오는 문장에서 귀를 쫑긋 세워봐 주십시오. 하나는 라벨링, 두 번째는 사티입니다. 아셨죠? 라벨링 그리고 사티. 명상을 시작하는 또 다른 방법의 책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명상에 관한 책을 추천해달라는 구독자분 계셨죠? 듣고 계십니까? 많은 저자들로부터 조금씩은 다른 마음 공부, 마음 챙김에 대한 책을 접하고 있어요. 명상을 왜 하느냐고요? 우선 명상이라는 말은 마음 챙김, 마음 공부 등등으로 바꾸어 말해도 될 것 같아요. 사람에 따라서 원하는 목적이 다를 수 있겠는데 저의 경우에는 마음의 평화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각각의 책에서 저자들이 말하는 궁극점은 사실 하나로 통한다는 느낌이에요. 다만 그곳에 가 닿게 하는 설명의 방식이 마치 다른 지방의 사투리로 듣기 때문에 조금씩 다르게 느껴진달까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나에게 잘 맞는 언어, 즉 내가 이해하기 좋은 방식을 취하면 되는 것인데 내가 잘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런저런 방식을 일단 많이 접해봐야겠죠. 그래서 앞으로도 틈틈이 마음 공부에 관한 책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자, 낭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생각대로 흘러가는 인생은 깨끗한 마음에서부터. 사람은 누구나 생각대로 인생이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현실은 생각대로 풀리는 법이 없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이미 마음이 얼룩져 있기 때문입니다.
조바심, 초조함, 불안, 과거에 대한 미련, 후회, 열등감, 머릿속에 어른거리는 잡념 같은 것을 떠안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런 마음의 얼룩을 씻어낼 수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앞으로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확신이 없고 답을 찾지 못하고 있어서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마음이 깨끗하지 않아서입니다. 그 말인즉슨 이제부터 이 하나하나에 대한 답을 찾아내서 마음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 그렇게 해서 생각대로 흘러가는 인생에 다가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과제라는 뜻이 됩니다. 그 순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쓸데없는 마음의 움직임을 일단 멈춘다. 두 번째, 이미 생겨나 있는 마음의 얼룩을 씻어낸다. 세 번째, 씻어낸 마음 위에 올바른 사고를 올려둔다. 이 세 가지 순서를 밟는다면 깨끗한 마음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얼룩이 없는 마음, 괴로움을 떠안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면 분명 가뿐하고 자유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잠시 뒤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충해 두고 싶은 내용은 세 번째, 올바른 사고를 올려둔다 부분입니다. 이는 아무 의미도 없이 이런저런 생각을 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확실한 정답을 내는데 도움이 될 올바른 사고, 즉 목적에 따라 절차를 세워 생각하는 것을 뜻합니다. 특히 무엇으로 내 인생을 긍정해야 하는가라는 커다란 인생의 가치관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에 대한 답을 내지 못한다면 마음이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마음 바꾸기 연습을 시작해 봅시다. 얼룩져 있어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던 마음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보자는 뜻입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를 이해한다. 먼저 쓸데없는 마음의 움직임을 멈추는 방법부터 시작해 봅시다. 마음의 흔들림을 멈추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멍하니 바깥을 바라보는 사이에 마음이 움직여 마음의 얼룩을 만들어내고 맙니다. 분노, 걱정, 압박감, 후회, 콤플렉스와 같은 모든 편치 않은 생각들이 쓸데없는 마음의 움직임을 만들어낸 마음의 얼룩입니다. 이것들을 멈추려면 마음은 도대체 어떻게 움직이는지, 즉 어느 시점에 쓸데없는 마음이 생겨나고 그 마음이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떻게 이어지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쓸데없는 마음의 움직임, 나아가 마음의 얼룩을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다면 멈추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라벨링으로 객관적인 상태를 확인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마음의 상태를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방법론을 이야기해 봅시다. 이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라벨링입니다. 라벨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객관적으로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과 지금 하려는 일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걷고 있을 때는 나는 지금 걷고 있다고 의식한다. 지하철을 기다리며 역에 서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다고 자각한다. 컴퓨터로 일을 시작할 때에는 일을 시작한다고 확인한다. 이렇게 자신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라벨에 이름을 붙여 착 붙인다는 느낌으로 외부인이 되어
자신의 모습을 확인해 봅시다. 이상적인 라벨링 방법은 하기 전에 확인하고, 한창 하고 있을 때 확인하고, 하고 나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부터 옷을 입는다, 손을 뻗는다, 뻗고 있다, 오른팔을 넣는다, 넣었다, 왼팔을 넣는다, 넣었다 같은 식입니다. 바깥을 걸을 때에는 지금부터 걷는다, 걷고 있다, 오른발, 왼발, 오른발, 신호를 본다, 멈춘다, 서 있다, 기다리고 있다 같은 식으로 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했는지 제대로 자각하는 것이 이해의 시작입니다. 하루 5분 마음 멈춰보기. 라벨링에 익숙해졌다면 시험 삼아 5분 동안만 나는 무엇을 하고 있다는 사실 확인을 중간에 끊지 말고 연속해서 해보길 바랍니다. 방 정리나 식사 준비 등 몸을 사용하는 단순 작업부터 도전해 봅시다. 방 정리라면 잡는다, 옮긴다, 놓는다 정도의 단순한 라벨링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침묵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확인이라는 이 마음 상태를 계속 유지해 주세요. 제대로 했다면 상당히 피곤해질 텐데 이는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사실 확인에는 적지 않은 주의력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느샌가 확인에서 떨어져 침묵하고 맙니다. 즉, 쓸데없는 생각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5분이라는 극히 짧은 시간인데에도 단순한 사실조차 계속 확인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는 말은 평소 그만큼 쓸데없는 생각에 잘 빠지고 주의력이 산만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저 멍하니 있을 뿐 지금을 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선명하지 않은 마음 상태가 과거에 집착하거나 자신을 탓하고 침울해지는 마음의 얼룩을 한층 더 키우게 됩니다. 그러니 하루에 몇 번쯤은 진지하게 라벨링 모드에 도전해 봅시다. 사실 중요한 일을 처리할 때 외에는 항상 말로 확인하는 모습이 이상적입니다. 모든 단어를 꼭 소리내어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머릿속에서 지금 이것을 하고 있다, 이것을 했다, 다음에 할 것은 이라고 계속 확인해 주세요. 자각하는 것, 자신의 객관적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마음을 씻는 최고의 기술입니다. 점차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이 선명해졌다는 느낌이 들게 될 겁니다. 모든 괴로움은 세 가지 반응에서 시작된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라벨링을 바깥이 아닌 안쪽, 즉 자신의 마음에 적용해 봅시다. 마음의 움직임을 객관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차분해질 수 있고, 이제부터 무엇을 하면 되는지를 생각하는 마음의 여유가 생겨납니다. 먼저 다음 세 가지 단어로 마음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탐욕, 욕구 과잉인 상태, 자신이 너무 많은 것을 바라고 있다고 확인한다. 분노, 불쾌를 느끼는 상태, 화가 치솟고 있다고 자각한다. 망상, 머릿속에서 단어, 소리, 영상이 떠도는 상태, 망상하고 있다고 이해한다. 이 세 가지를 꼽는 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떠오르는 여러 가지 생각을 반응의 종류로 분류하면 거의 대부분이 이 세 가지로 수렴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복잡하게 생각되는 괴로움이라도 결과적으로 만들어낸 반응은 이 세 가지입니다. 마음에도 이와 비슷한 면이 있어서 탐욕, 분노,
망상을 하나씩 지워가다 보면 지금 떠안고 있는 고뇌는 줄어들고 단순해지며 이윽고 해소됩니다. 명상이나 좌선, 마인드풀리스, 마음챙김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모두 이런 반응들을 줄여나가는 훈련입니다. 앞으로 괴로움을 떠안게 된다면 너무 깊게 생각하지도 그에 맞서지도 말고 먼저 이 세 가지 반응을 줄여보자고 생각하세요. 이렇게만 해도 사라지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마음이 정리되고 답을 찾아야 하는 진정한 문제가 떠오르게 됩니다. 반응을 줄이는 방법이 바로 라벨링입니다. 이건 탐욕이다. 이건 분노다. 이건 망상이다 하고 확실히 자각할 수 있다면 그 반응은 사라지는 과정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반응과 이해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의식을 말로 이해하는 데 사용하면 반응에 사용하던 의식의 양이 줄어드니 괴로움도 해소된다는 원리죠. 괴로움의 99%는 망상에서 나온다. 가장 먼저 다룰 내용은 망상입니다. 불교에서는 괴로움을 동반하는 반응을 일반적으로 탐, 진, 치의 삼독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탐욕, 분노, 망상 순으로 나열됩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망상을 다루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망상이야말로 인간을 고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최대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망상을 씻어낸다면 괴로움의 99%는 해결됐다고 봐도 무방할 만큼 망상은 우리 마음속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대체 무엇이 문제인 걸까요? 망상이란 뭔가를 뇌리에 떠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상을 그려보는 것, 소리내어 말하는 것, 과거를 떠올리거나 미래를 상상하는 등 머릿속에 아른거리는 모든 생각이 망상에 해당합니다. 업무나 공부로 머리를 쓰는 것도 망상이냐고 묻는다면 반응의 종류로 따지면 그것 또한 망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망상에는 무의미한 것과 유의미한 것이 있습니다. 후자를 불교에서는 올바른 사고라고 부릅니다. 목적에 맞게 생각하는 것을 뜻하지요. 우리가 씻어내야 할 대상은 목적으로 이어지지 않는 무의미한 망상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불쾌한 느낌을 주는 기억을 떠올린다. 앞날을 비관적으로 상상해 두려워하고 불안해한다. 잡념이 머릿속에 떠돌아 집중하지 못한다. 자신을 미움받는 사람,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한다. 이런 망상을 우리는 왜 멈추지 못할까요? 바로 쉽기 때문입니다. 망상하는 데에는 에너지가 거의 들지 않으니까요. 제한도 없습니다. 혼자서든 누구와 같이 있든 집에서든 밖에서든 심지어는 자면서도 망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망상이 마음을 괴롭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티끌 같던 망상도 한없이 쌓이다 보면 태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망상이 마음을 점령하면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망상 하나가 자극제가 되어 마음이 또 다른 망상이나 감정을 만들어내는 것도 비일비재합니다. 예를 들어 고통스러웠던 과거를 떠올리면 당신의 괴로운 감정이 되살아납니다. 실패했다. 나는 능력이 없다는 생각이 솟구치면 그 망상에 마음이 반응해 한층 더 침울해집니다. 미래에 대한 망상에도 마음은 반응합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최악의 결과를 상상해 나약해지거나 나는 안 될 거야 라며 포기하는 것은 부정적인 망상에 반응한 결과입니다. 마음의 얼룩을 만드는 망상과 이별하기. 결국 모든 것은 망상으로 귀결됩니다.
망상은 정말로 뿌리가 깊어 여러 방면에 걸쳐 있습니다. 망상을 바라니 현재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타인에게 불만을 품고 초조해야 합니다. 망상으로 인정 욕구를 채우려고 하니 자신의 가치에 신경을 쓰고 남과 비교합니다. 경쟁하고 이겨서 우쭐해지고 져서 비굴해집니다. 망상에 빠져 자꾸 과거로 돌아가 버리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와 자기 혐오가 계속 이어집니다. 망상에 빠져 있으니 계속 멍한 상태가 지속됩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망상이 마음을 더럽히는 최대의 범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망상이 사라진다면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부족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을 부정할 이유도 없지요. 안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니까요. 상대방에게 화내기보다 상대를 이해하고 어떻게 관계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망상이 사라지면 이렇게나 단순한 마음이 됩니다. 인생에서 그토록 뭔가를 바라지 않아도 되고 화낼 필요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토록 깊이 고민하며 고생할 필요도 없습니다. 더 나은 삶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 의심할 여지 없는 진실이지요. 그렇다면 마음의 얼룩을 씻어내는 순서는 제일 먼저 망상을 없애는 것입니다. 여기에 맞춰 망상과 이어진 탐욕과 분노 역시 떼어놓습니다.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탐욕, 분노, 망상 세 가지를 씻어내는 과정에서 새로운 마음 사용법이 필요합니다. 바로 반응하지 말고 이해하는 것, 목적에 따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음 사용법을 알고 이를 실천하면 나를 우울하게 만들던 갖가지 고민이 깨끗하게 정리되고 해소됩니다. 이제까지 인생이 잘 풀리지 않았던 이유는 마음이 깨끗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음 사용법을 몰랐기 때문이었어 라고 분명 깊이 수긍할 것입니다. 해석하지 않고 그저 이해한다. 불교에서는 이해하기라는 말을 존재하는 것을 존재한다고 아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한마디로 반응하지 않고 해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자체로서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다고만 인식합니다. 이 마음 사용법을 이해하기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앞서 해봤던 주위의 낌새를 느낀다에서 있다고 인지했지만 반응하지 않았죠. 눈을 감고 손의 감각이 여기 있다고 확인하는 것도 그저 이해하는 것입니다. 눈앞에 과일이 놓여 있다면 과일이 존재한다고 아는 것, 보인다는 것을 아는 것, 무슨 맛이 날까, 맛있겠다와 같은 반응으로 더는 들어가지 않는 것. 이처럼 아는 데서 그치는 마음가짐을 이해하기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의식 사용법을 붓다는 사티라고 불렀습니다. 사티가 얼마나 큰 힘을 지니는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만약 사티, 즉 이해한다는 마음 사용법의 궁극에 도달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모든 마음의 얼룩이 날아갑니다. 예전에는 이를 깨달음이라고 불렀는데 그 의미 중 하나는 이해의 궁극에 도달해 모든 고뇌로부터 해방된 마음의 경지입니다. 너무나 단순한 말이지만 사티라는 말의 의미를 얼마나 체감할지는 앞으로 여러분이 실천하기 나름입니다. 일상의 마음 상태에 따라 또 사티의 강도와 활용법에 따라
이것이 사티라는 것이구나 라는 실감은 한없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티를 어디까지 파고들 수 있는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사티의 궁극에 이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죠. 다만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현실 문제와 마음의 고뇌를 뛰어넘으려면 이해하는 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저것 생각하고 괴로워하기만 해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힘을 내도 싸워도 그것들은 전부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반응이 일상의 분노, 과거의 괴로움, 미래에 대한 불안을 만들어냅니다. 자신의 성격조차 반응에서 비롯된 버릇입니다. 이런 반응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반드시 새로운 괴로움이 생겨납니다. 이미 떠안고 있는 괴로움도 남아있죠. 이렇게 얼룩진 마음으로는 아무리 머리를 써본들 편해질 수도 없을 뿐더러 해결책도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발상을 바꾸어야 합니다. 이해하는 힘이 없으면 괴로움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깨달으세요. 이해하는 힘을 키우기 위해 사티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라벨링과 사티로 몸의 감각을 알아차린다. 이런 식으로 출퇴근 시간이나 쉴 때 혹은 자기 전 30분 등 자기 나름대로 규칙을 정해 사티를 실천해 봅시다. 일정한 시간에 맞춰 사티를 훈련하고 도중에 그만두지 않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마음 상태를 반응 모드에서 이해 모드로 전환하려면 일정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앉기만 해도 졸음이 몰려온다면 몸을 움직이는 사티를 중심으로 훈련합니다. 이동 중에는 걷는 사티를, 역 승강장에 있을 때에는 땅을 내딛고 서는 사티를 합니다. 웨이트 트레이닝 중에는 근육의 의식을 향합니다. 요즘 많은 현대인들이 스마트폰에서 손을 떼지 못하죠. 스마트폰 사용이 습관으로 굳어지면 의식이 그저 반응으로 흘러가는 얼룩이 잘 쌓이는 마음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선명하게 모드 전환이 잘 되게 만들고 싶다면 하루에 몇 번쯤은 반응을 의도적으로 차단해 감각에 어디까지 집중할 수 있을지에 도전하도록 합시다. 라벨링과 사티는 모두 이해의 힘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라벨링은 마음과 몸의 움직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이고, 사티는 한층 더 세세하게 순간순간의 있음을 알아차리는 방법입니다. 이 두 가지는 자동차의 바퀴와 같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회전시켜야 이해하는 힘을 단련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는 쓸데없는 반응이 멈추고 마음의 얼룩이 사라지며 깨끗한 상태로 바뀌어가는 여정입니다. 오늘의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책의 이후에는 반응을 사라지게 하는 사티 실천법으로 손을 이용한 사티, 호흡을 이용한 사티, 또 서서 하는 사티, 걸으면서 하는 사티 등등의 실천법들이 나오게 되고요. 마음을 어지럽히는 집착과 잡념 버리기 등등의 구체적인 실천 사례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